구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셨던 영국 물가편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운드를 유로화라고 언급한 점, 마트는 다녀오지도 않고 가격이 비슷한 스파 브랜드만 다녀와서 처음에 물가가 비싸지도 않다고 언급한 점, 준비가 부족했던 거 인정합니다. 우선 이거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고 여러 댓글 중에 꼭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어서 이번 시간 준비했습니다. 특히 벤트 빠빠님이 달아주신 댓글 보고 반성을 좀 많이 했는데요. 여기저기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가성비를 생각하면 스파 브랜드 옷을 사는 것이 정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부터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고 각자 판단에 맡겨보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뭐 H&M, 자라, 유니클로 같은 이런 스파 브랜드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를 취재하면서 저는 안 살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한 겁니다. 스파 브랜드가 왜 가격이 저렴할까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류 기획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전부 제조회사가 맡고 백화점 대신 대형 직영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각종 비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최소화해서 마치 중국 업체들이 마진을 조금 남기고 많이 팔아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만들 때 한번 생각을 하면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바로 인건비입니다. 자, 옷 같은 경우에는 뭐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할 수도 있는데 다품종으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옷은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경공업, 그리고 인력 투입이 많이 되는 산업이잖아요, 의류 산업은. 그렇기 때문에 옷을 만드는 업체들은 옷값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건비를 아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파 브랜드들은 어떻게 인건비를 아낄까요? 그렇다면 우리 뭐 H&M, 자라, 유니클로 이렇게 우리 대표적인 스파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들의 주요 생산 거점을 보면 어떻게 인건비를 줄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 방글라데시랑 미얀마 등이 가장 큰데요. 이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사고도 난 적이 있어요. 부실하게 관리를 하다가 공장이 무너져가지고 되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미얀마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미얀마가 2년 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 운동가들이 특히 미얀마의 이런 의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스파 브랜드에 철수를 대규모로 권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파 브랜드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뭐 미얀마 등에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여러 인권적인 문제를 많이 훼손한 정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이제 민주 국가라든지 국가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용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뭐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군부 정권 같은 경우에 이게 또 하나의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의 그런 스파 브랜드들한테 미얀마 공장을 철수하라고 공고를 합니다. 근데 미얀마 등에서 스파 브랜드들이 진출했었을 때 거의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직접 옷을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미얀마나 이런 곳에서 옷을 가지고 올까요? 저렴하게. 디자인을 주고 그 현지 생산 업체로부터 단가를 정해주고 그냥 그만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미얀마 기업이 있으면 H&M이나 자라나 유니클로가 대량으로 주문을 넣는 거죠. 얼마 줄게? 옷 이런 거 10,000벌씩 줘.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돈을 받고 10,000벌씩 줍니다. 자, 그럼 이 돈이 많을까요? 저렴한 가격을 글로벌하게 유지를 하려면 당연히 많이 주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들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더 줄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충격적인 거, 우리 또 요즘에 뭐 중국, 일본 원래 별로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시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H&M, 자라, 유니클로 이런 글로벌 스파 브랜드가 납품하는 공장 주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부분 제가 봤던 미얀마 기사에서는요, 한 70% 정도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오너 자체가. 그 중국 사장님들이 되게 인건비를 되게 쫙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이거 준비한 지는 좀 됐는데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방송을 하는 건데, 제가 그 한 달 전에 봤었던 자료 H&M의 2021년 회계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거기에 미얀마에 대한 공장에 대한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142불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H&M 본사가 스웨덴에 있거든요. 북유럽 하면 우리 인권, 복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ESG 경영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여기에 2021년 기준 월급이 142달러입니다. 142달러라고 공시를 해놓고 미얀마 최저임금보다 우리는 30%나 더 준다라고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얀마 현지 기사 2022년 초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잖아요. 100불이 좀 안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평균 월급은 당연히 사장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임원진, 그리고 중간관리, 그 다음에 하층 노동자들까지 전부 다 총괄된 이런 월급의 이제 평균인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기사 요즘에 있잖아요. 뭐 금융지주 연봉이 뭐 1억이 뭐 2억이다. 근데 왜 나는 금융지주 다니는데 왜 연봉 1억도 안 되는데? 이거 약간 평균의 함정이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작용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 인권 단체들이 낸 보고서들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현지 중간 관리자들이 더욱더 악독하게 굴어서 그러니까 고용주들한테 월급을 더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특히 가장 많이 하는 게 인권적인 모욕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에게 무릎 꿇고 걷게 하는 법. 이거 뭘까요? 이게 영어를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하니까 무릎을 꿇고 걷게 하는 벌인데 이거예요. 우리 오리걸음 걷게 하는 거고, 10세 미만의 아동 노동을 되게 강요를 하고요. 강제로 초과 근무를 하면 수당을 주지 않는데요. 그건 우리랑 좀 비슷하기도 한데.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가지 인권 운동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인권 운동 같은 걸 하고 뭐 노동쟁의를 해서 고용주의 그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퇴직을 했을 때 자이든 타이든 퇴직금을 전혀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의료 산업 같은 경우 이제 여성 근로자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데 임산부는 거의 다 해고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국제 시민단체 NGO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앤 휴먼 라이트 리소스 센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다 나온 자료들입니다. 제가 이거 댓글을 보면서 좀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 이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만 에서 본 것들이 다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은 뭐 H&M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니클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인권 문제가 많은 미얀마의 글로벌 스파 브랜드가 철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얀마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논평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기사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에너지나 식량 산업처럼 의료 산업은 군부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여기에서 이제 그 미얀마 안에서도 이런 스파 브랜드들이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남아 있어야 되는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미얀마 내 의류 산업이 근로자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H&M 하나만 거의 5만 명 정도의 미얀마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스파 브랜드가 떠나면 이 5만 명의 실직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의 이런 의류 산업, 특히 글로벌 스파 브랜드 공장은 여전히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H&M 역시 많은 이런 압박 그리고 요구를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야, 군부가 하고 이런 인권 문제가 있는데 너네 나와야 되지 않니? 그랬을 때 H&M 대변인, 그리고 H&M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나가는 게 맞지만 우리가 나가면 5만 명의 실직자가 생겨서 더 큰 인권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철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고, 앞으로 임금 문제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신경을 쓰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역시 아직 미얀마 쪽에 임금이 올라갔다라는 뉴스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으면 또 철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철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한다는 곳의 의견은 똑같습니다. 미얀마에서 더 이상 글로벌 스파 브랜드가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매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글로벌 스파 브랜드들. 그렇다면 이 글로벌 스파 브랜드들은 상대방이 군부 정권이든 미얀마 정권에 책임이 있는 다른 정권이든 크게 상관이 없고 자기네들의 그런 이익을 대변해 주는 곳만 있으면 되는데 군부가 훨씬 더 그걸 설득하기 쉽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객인 거잖아요. 글로벌 스파 브랜드가 세금도 내야 되는 거죠. 뭐 이것저것 자기네 임금도 주죠. 월급을 많이 주면 뭐 소득세도 거둘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거. 자, 군부들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많이 있었지만 뭐 뒷돈도 많이 주고 뇌물 이런 거에 굉장히 좀 흔들릴 수도 가능성이 어찌됐건 민주정권보다 더 쉽다라고 단언은 하지 못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군부정권 하면 어찌됐건 뭐 억압의 상징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하는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인권이나 ESG 측면에서 좀 나가주는 게 맞다 라고 주장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뭐 미얀마 내에서도 남아있어야 된다, 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막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실제로 글로벌 스파 브랜드들은요 나갈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2022년에 의류 수출은 미얀마의 의류 수출은요 21년보다요 30% 정도 늘었고요. 쿠데타 전 2020년보다는요 12%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군부 정권일수록 의류 수출하기 더 쉬운 환경을 좀 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군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런 불법적인 노동자들의 탄압이 더 늘어났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NGO 단체 보고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나온 그룹이 딱 하나 있습니다. 유럽의 소매업체 프라이마크라는 곳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프라이마크라는 브랜드가요 미얀마에서 되게 크게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나왔을 때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인권 문제가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직구로 프라이마크 옷을 한번 구매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컴맹이라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프라이마크인가요? H&M인가요? 아니면 유니클로, 자라인가요? 한 번쯤 구매했을 때 고려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